아휴, 기훈아. 너 왜 또 빈둥빈둥 이러고 있어? 생물 숙제 있다면서 했어 안 했어? 아, 그 쌤은 숙제 검사 안 해요. 그래서 안 해가도 된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너 누가 검사하면 하고 뭐 검사 안 하면 안 한다는 얘기야? 공부를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아유. 엄마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인생이 원래 다 그런 거예요. 그럼 못하러 공부를 해요, 내가. 무슨 인생이 그래, 네 인생이. 그냥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냥 잔소리를 해야지만 공부하고 잔소리 안 하면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이야? 아유, 내가 그냥 답답해 그냥 미치겠다 그냥. 아, 이제 엄마도 이제 잔소리 안 할 테니까 너 그냥 어떻게 하는지 엄마 두고 보겠어 그냥. 에이, 진짜요? 그래. 야호! 네. 오늘 이 사연은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냥 엄마든 누구든 옆에 잔소리라고 그렇죠, 챙기면은 그렇죠. 공부를 하는데, 안 하면은 혼자서 스스로 전혀 안 하는. 이 사연의 주인공이 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실제로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네.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이렇게 하지 않나 네. 싶은데 또 아이는 널 믿고 냅둘 테니까 공부하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안 하죠. 야호!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렇죠. 근데 과연 이런 그런 아이들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는가. 이거 좀 많은 분들이 고민되실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혼자서 스스로 하는 학습을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하죠. 네, 자기 맞아요. 주도 학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자기주도 학습이 요즘은 약간 유행처럼 네네. 뭐 유행하는 학습법 이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쪽에 이걸 전문으로 한 학과들도 많이 생겨나고 그렇지만 실제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대안교육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는. 네. 그래서 보통 그 사람들은 알고자 하는 욕구가 많다고 해요. 네네. 우리 아이들 보면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이 이상하게도 학교에 들어가고 좀 커가면서는 점점 뭐든지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귀찮아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아이들이 이럴까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아이들의 학습 동기가 분명히 내부에 있을 텐데 이런 교육이 정말 맞는 건가? 이렇게 억지로 시켜야 되는 교육이 맞나? 하는 문제의식이 만들어낸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호기심에서 출발을 한 그런 학습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잠깐만 우리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봐도 장점이 굉장히 많은 학습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보다는 이게 확실히 많이 나타나는 아이들은 홈스쿨러들인데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제 자기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그리고 자기 삶 전체에서 어떤 것들을 먼저 배우고 뒤에는 뭘 배우고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의 하루의 시간으로 보면은 그 시간 중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지 자기 삶 전체와 그다음에 배우고 싶은 학습 내용 전체 그리고 또 자료 조사를 통해서 내가 이 시기와 또 혹은 내가 살아갈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자료 조사도 하고 현재 모든 커리큘럼들도 다 뒤지고 그러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뭐 어떤 공부를 언제 할 것인지를 정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좋은 내용을 고른다거나 뭐 가치 있는 내용을 고른다거나 하는 1차적인 장점이 있지만 그 외에도 그 자기 삶 전체를 보는 눈 그리고 전체 지식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게 돼요. 이 과정 중에. 그래서 그런 장점이 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요. 이 부모님의 입장으로서는요.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스스로 공부를 할 걸 선택을 하고 하는데 이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양이 안 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나 싶은 생각을 얘가 하실 것 같아요. 이만큼 이상의 공부는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내 스스로 내가 필요한 것은 요만큼이니까 엄마 요만큼만 할게요. 이렇게 될 경우면은 엄마는 속에서 천불이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엄마가 조금 많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학습지 광고에도 보면 뭐 스스로 학습법, 자기주도 학습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학습지에서 권하는 그것과 완전 좀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별개의 다른 건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좁은 시야로 보는 거라면 이거는 굉장히 더 넓은 시야로 삶 전체 어쩌면 지식 체계 이런 것들도 다 보는 눈이 생기는 거니까 훨씬 넓은 의미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주부님 같은 경우는 자기 주도 학습 보셨죠? 당연히 들어봤죠. 네. 근데 사실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뭐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애가 과연 있을까요? 제 주위엔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다 엄마들이 시켜서 그나마 마지못해서 하는데 정말 이런 아들이 있다면 정말 업고 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주부님의 그 아들 같은 네. 경우는 스스로는 전혀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시키지 성격? 않으면 전혀 안 하죠. 그렇죠. 다 그렇죠. 스스로 책 읽는 정도? 그 정도는 하는데 네. 그 이외에 뭐 학교 숙제라던가 이런 거는 정말 시켜야지 10번 정도 얘기를 해야지 겨우겨우 네. 겨우겨우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요. 우리도 그 그랬던 것 같은데. 광고에 나오는 자기주도 네. 학습, 뭐 우리 아이가 스스로 공부해요라고 하지만 그 문 옆에 엄마 앉아 있어요. 네, 문 엄마 열고. 과일 깎으면서 이렇게 딱딱 쳐다보고 계시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 예전에 학습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일일 매일매일 공부한 네. 학습지 그걸 받아서 했는데 그거 안 하면 이제 어머니한테 혼나니까 그걸 막 숨겨놓고. 억지로 합니다. 아, 그래, 저는 많이 숨겨놨는데. 억지로 하는데 잠시 어머니가 화장실을 갔다 네. 뭐 시장을 가셨다 한동안 답안지를 훔쳐갖고 다 베끼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점 맞으면 어머니가 고민한 수상해 여기시니까 두세 개 정도 틀리게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이 자기주도 학습 말은 참 좋지만 그러게요. 하기가 실천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사례 분석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연계했던 그 사례 속 아이의 문제점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의 문제점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저는 사실. 아니, 시키지 그래요? 않으면 전혀 하지 않는? 네. 보통 아이들이 다 이러기 때문에. 예, 그렇죠. 얘가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해본 경험이 없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시키는 대로 하고 대체로 요즘 흔한 경우처럼 그 학원에서 주도하는 스케줄을 따라가는 거죠. 네네. 네. 학원에서 대체로 선행학습을 하니까 또 과제를 내주고 굉장히 빡빡하게 학업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네. 그거 익숙해진 상태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초등학생 정도까지는 부모님들이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래도 억지로 시키면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동기부여가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거의 엎드려서 자거나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비중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생각했을 때 이 아이도 역시 비슷한 부류가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아이들을 고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일단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이걸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좀 주는 게 필요해요. 그럼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럼 이 시기가 저학년 때부터 조금씩 이거를 깨우쳐 주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고학년이 돼서 좀 내버려 뒀다가 그때 시작하는 게 나은가요? 언제나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렵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시작하면 사실은 가장 좋아요. 삶의 태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조금씩. 네, 그렇죠. 조금씩. 근데 그때는 부모님이 먼저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죠. 내 아이가 좀 더 능동적인 삶의 자세를 갖고 공부를 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아요. 삶의 자세를. 예, 근데 이제 실제 공부 장면으로 들어가서 계획을 같이 세우고 실행하는 장면은 고학년에 가서 좀 구체화되겠죠.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예. 공부가 너무 싫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네. 뒷자리에서 자고 있는 애가 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 스스로 난 공부가 하고 싶다. 난 이런 공부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느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요? 군대 갔다 와서요. 역시 그래. 군대는 가야 너무 되는군요. 오랜 시간에 어떤 스스로 철이 안 들다가 그러니까 저희는 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자기주도 내 스스로 무엇인가 공부를 하고 해야겠다는 걸 군대 갔다 와서부터니까 너무 늦은 시기에 시작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늦은 그래요? 시기라는 건 없는 것 같은 게 제 사촌 동생도 미용을 하겠다고 갑자기 남자애가 그래가지고 막 집안이 발칵 뒤집혔는데 그 미용을 하게 내버려 뒀더니 하다가 다시 자기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그때부터 공부하더니 명문대를 갔어요. 근데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게 네. 싫은 거예요. 이 잠깐에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오면 다행인데 그 오는 과정이 늦어지면 또 부모님들의 걱정은 또 너무 심하지 그래도 않을까.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는 너무 이렇게 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아이를 좀 풀어주는 게 조금 좋은 방법일 것 같기도 한데 부모님들이 네. 양극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불쌍하다. 너무 좀 애들이 쪼이는 것 같다. 그래서 좀 풀어주는 부모님이 있는
있는가 하면 네네. 또 지나치게 아이들을 굉장히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끄시는 분들이 있는데 둘 다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노는 걸 잘 못 보시잖아요. 네. 근데 놀이 중에 많이 배우고 그 시간에 새로운 어떤 자극이나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보는 것이 굉장히 염려스럽게 느껴지는 거는 사실은 아이가 정말 걱정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모님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불안 때문에 아이를 힘들게 보는 거지 실제 아이가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에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네. 중간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세상에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평범한 게 사실 중간만 가라. 평범 중간 이런 게 힘들죠. 굉장히 힘든 건데 어쨌든 네. 한번 저희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주부님 같은 경우는 아이가 스스로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럴 때 그냥 어떻게 다그치세요? 아니면은 그래 그냥 쉬어라 이렇게. 근데 저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다그치고 또 네. 어떨 때는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 스스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냅두는데 그 잠깐을 제가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잠깐 이렇게 냅둬놓고서 계속 간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제 문제. 근데 또 엄마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또 굉장히 안 좋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안 좋죠. 그러니까 네. 어머님이 일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큰 줄기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세한 부분들의 그 아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여유 있게 봐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좀 욕구가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부모님이 시간을 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했고 네. 그다음에 정말 부모님이 중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정말 아이가 스스로 하는 공부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깊은 확신이 필요해요. 네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모님이 중도에 또 불안감 때문에 방법을 바꾸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가 이제 좀 뭔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 하는데, 그 시기에 다시 간섭이 시작되면 전혀 앞에 놀았던 게 쓸모가 없게 돼요. 그래서 기훈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늦게 공부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그 전까지 그 사람을 가만히 안 두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심심하고 여유로운 상태가 오래되면 아이들도 뭔가를 해보고 싶어져요. 예, 그게 기본적인 욕구인데 부모님들이 해줄 부분들은 그런 확신을 첫 번째 정확히 갖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와 함께 그걸 공유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네. 당연히 아이들은 대체로 그 뜻이 그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할 일이 좀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공부하고 싶은지 어떻게 진행하고 싶은지 이 부분은 계획 과정에서 부모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 여유를 좀 잡는 게 필요해요. 쉽게 설명드리면 아이와 계획표를 짜시되 네. 공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건지 그때 외부 강사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뭐 인터넷 강의를 들을 것인지 이런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을 아이가 선택을 하게끔? 그렇죠. 아이와 이런 건 이렇지 않으니까 같이 의논할 수 있고 정보를 네. 주되 선택은 아이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몇 페이지까지 할 건지 몇 단원을 몇 시간에 걸쳐서 할 건지 이런 것까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네네. 아이들이 대체로는 경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 그걸 할 줄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주시는 게 필요하고 네네. 그 이후에 시간을 하루 계획은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짜잖아요.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렇죠. 자고 뭐 깨고 이런 거. 그거는 사실 그렇게 빡빡하게 짜시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여유롭게 좀 널찍하게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시간을 많이 두시는 게 필요하고 내용은 구체적으로 짜되 실제 시간 계획은 여유 있게 짜고 또 일주일 계획을 짠다 그러면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여유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5일 동안 이루어졌던 학업들이 분명히 남아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여유로운 날에 그게 좀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날을 두시는 게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이번 주에 망쳤어. 다음 주에 또 막 일정이 돌아오니까 그렇죠. 이제 더 손 못 대겠다 하고 손 놓는 경우가 그럴 수 많거든요. 있겠죠. 예, 그래서 하루 정도 보충 학습 날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날을 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럼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우리가 한 주가 7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토요일, 일요일은 쉰다고 생각을 하고 네. 주 4일을 수, 열심히 공부를 수, 하고 목, 금. 나머지 하루는 이제 보충 학습을 하고
나머지 이틀은 네 원하는 대로 놀거라 라고 하는 이런 방법. 네, 그런 것도 좋아요. 그리고 노는 것까지도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엄마의 뭐 도움이 필요한 놀이가 있는지, 어디에 또 가보고 싶은 게 있는지, 뭐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같이 계획을 짜면 삶 전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장이 될 수 있는 거죠. 들으면은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참 됐습니다. 이렇게 하기 맞죠?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해봐야 돼. 사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이게 맞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뭐 간섭을 어느 정도의 간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어느 정도의 간섭이라는 게 참 어렵거든요. 해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질문 한 가지 더. 네네네.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엄마가 도와주는 게 맞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그리고 이제 간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아이랑 같이 의논해서 협조하고 네. 아이가 모르는 부분의 정보를 좀 도움을 주고 또 엄마의 생각을 좀 보태준다. 하나의 정보로서 네네. 예, 그걸 제공하는 걸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이가 그거 실천할 때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서 너 그거 덜하지 않았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간섭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을 닫아놓는 게 옳은 건가요? 아니면 문을 열고 있는 게 옳은 건가요? 그건 아이가 원하는 대로. 사실 원하는 어머니가 대로요? 그렇죠. 어머니가 자유롭게 두시면 믿고 두면 사실은 아이가 뭐 문을 열고 닫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근데 그게 계획대로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우리 어머님의 삶도 굉장히 앓혀질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아이의 계획을 짜주면서 나의 계획 또한 있어야지 또 아이야 어떤 뭐 맞아요. 그렇죠 맞춰갈 간섭이 수 아니라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같이 하면서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저희 이야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십니다. 지금 그러게요. 전화가 지금 여러 통이 와 있다고 하는데 일단 네. 한번 저희가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예, 대전에 사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아, 예.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네. 저희 아이도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고 싶은데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라 학원을 다 다니고 있는데 네네. 학원을 다니게 되면 자기주도 학습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학원을 좀 많이 다니나요? 지금 수학하고 영어만 다니고 있거든요. 수학, 영어, 운동을 안 하고요. 아, 지금 태권도는 다니다가 학원 시간 때문에 네. 못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뭐 학원을 많이 다니는 건 지금 아니네요. 그 네, 5학년에 많이 학원이 다니는 건 아닌데. 태권도까지 하면 3개. 네, 근데 예. 아이가 시키지 않으면 좀 안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스스로 잘하는 편이에요? 시켜야 해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어머님들의 고민이시죠. 네. 그럼 이곳에서 우리 주부님 고민하시는 부분 확실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게 사실 지금 전화 주신 초등학교 우리 5학년. 어머님께서 하시는 고민이 보통 지금 많은 전화를 주시는 어머님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계신 고민이십니다. 네. 그렇죠?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면 학원을 안 다니는 게 맞냐? 어머니들도 아세요. 네. 우리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하게끔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고 싶어는 그쵸. 하시는데 방법을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학원을 이렇게 다니는 게 맞냐, 네. 아니냐. 학원 뭐 아이가 엄마 나는 수학이 좀 모자라니까 수학 학원을 보내주세요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그럼 하지만 보통 보내줘야죠. 어머님들이 그러진 않는데 네, 그렇죠.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면 학원 자체가 자기주도 학습과 반대되고 모순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학원을 그러나 학원이 주도하는 대로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학원을 내가 계획한 것 안에 넣어서 활용하느냐 이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네. 학원이 이제 사실은 보통 초등학교가 지금 초등학교에서 다니는 학원 같은 경우는 학습 내용을 충분히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네. 과제도 굉장히 많고. 실제 그걸 따라가면 수학 전체를 다 하게 되고 자기 시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거기 넣어야 돼요. 네. 그 과제를 하는데. 그래서 그거 전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또 뭐 그걸 선택할 수도 있으나 굳이 그렇지 않다 하고 좀 더 자기 주도 학습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좀 이끌고 싶다 하시면 그 학원을 계속 다니기보다는 어느 단원에서 얘가 필요한 단원에서만
다닌다던가 뭐 그 부분만 활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도 접근해 보실 수 있어요. 아이랑 일단, 많이 얘기를 또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전체 이제 이렇게 새학기가 지금 시작되실 때 교재를 펴놓고 네. 1단원부터 차례를 좀 훑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시면서 아 이런 단어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구나. 목차를 한번 보시고 이 중에 어떤 단어는 난 좀 어렵더라. 이런 단어는 나 되게 잘해. 이런 식의 아이들이 반응이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보충을 하고 나머지는 네가 한번 학교 공부랑 개인적으로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을 할 때만 사실은 그 학원에서는 싫어하겠지만 그러나 아 내가 몇 단원 할 때 아이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면 사실은 전혀 안 오는 것보다 그때 오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를 활용해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자원을 활용하되 아이 중심적으로 활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에 끌려가지 말고 그렇죠. 학원을 자기주도 학습에 넣어서 충분히 활용하라. 네. 근데 그건 좀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는데 네네. 지금 사실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꿈이죠, 꿈. 모든 어머님들의 로망이고 우리 아이가 목차를 쭉 보면서 엄마 나는 이 단어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이 단어는 자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저는 네. 업고 다니죠. 진짜 뭐 우리 주부님 네, 말대로 정말 업고 다닐 텐데 자 우리 주부 어머님께서 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옆에서 잘 서포트를 그렇죠. 해주시면 충분히 이게 또 불가능한 그럼요. 일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뭐 단원의 어려운 단원은 골라서 갈 수도 있지만 사실 학교는 내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학교 생활을 잘하면서도 자기 주도 학습을 잘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 학교 수업을 자기가 빼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학교를 다닐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시간 자체는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또 배우는 교재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정해 있지만 내용상은 아이가 그렇게 주도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를 초기에 같이 훑어보면서 어떤 부분을 더 주력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보충할 것인지. 사실은 이거를 실제 어머님이 혼자 하고 있는 분들은 계세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받아서 이번에 뭐 사회교과에 보니까 어디 내용이 나오네. 그럼 내가 방학 중에 얘를 데리고 어디 거길 체험을 가봐자. 시켜줘야겠다. 이런 분들은 실제 좀 더 많이 계세요. 네네. 예, 근데 그걸 아이와 함께 하면 훨씬 좋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주도적인 게 될 수 있어요. 아이와 함께 야 이런 내용들이 나오네. 방학 중에 혹시 이주뭐 가보고 싶은 곳 있는데 이런 데 가보면 좋지 않을까? 좋아할 주도할 것 수 같아요. 있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로 안 해보셔서 그렇지 초등학교 2학년 정도만 되어도 그 시기 아이들도 교재를 보고 아 나 이거 재밌어. 이거는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거 굉장히 표현 잘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제 해보시면 학교를 충분히 다닌 상태에서도 주도적인 학습이 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근데 저학년 때 시작하는 게 진짜 좋겠다라는 그렇겠죠?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네, 들으면 그렇죠. 들을수록. 네, 맞아요. 우리 주부님 아이가 저학년이 아니니까 저학년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큰 아이만 생각했습니다. 네. 저학년 지금 몇 학년이죠? 이제 3학년 올라가요. 3학년. 네. 뭐 만약에 1학년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셋째를 한번 하시는 것도 뭐 아니요, 아주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고 싶어도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많은 주부님들에게 네. 어떻게 부모님의 역할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마지막 정리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구체적인 것들도 배우셔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이 학습법에 대해서 이런 삶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진 가운데 아이를 이끄셔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끌고 주도한다는 생각보다는 아이와 함께 의논하면서 아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걸 배울 것인지 또 자기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무엇에 더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를 돕는다, 지지자다, 격려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되고요.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간섭을 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제할 수 있으면 예, 아마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네. 아이의 의견을 듣고 그러니까 서로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네.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고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니?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넌 어떻게 생각하겠니? 세상 좋아졌어요. 왜요? 우리 클 때만 해도 언제 그랬어요. 그냥 너 이거 해. 너 뭐 해. 그래서 그렇죠, 그거대로 그렇죠. 했는데 아니, 우리는 잘 컸잖아요. 전 이걸 하고 싶은데요. 엎드려 뻗쳐. 그래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요. 교육.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아이와 그렇습니다. 대화를 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경숙 주부는 오늘 이제 들으셨으니까 자기주도 학습으로 좀 이끌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잘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간섭이 일단은
간섭을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많이 간섭하셨어요? 많이 간섭했어요. 네. 네. 간섭을 좀 줄이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알아봤는데요. 네. 저는 장담합니다. 짧은 시간에 굉장히 알찬 내용 저희가 맞습니다. 전해드렸다라고. 네. 어떠세요? 그러게요. 아니 뭐 듣다 보면은 사실 부모 입장에서 욕심으로 계속 이거 더 하면 아이도 미래를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아이한테 너무 힘든 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이의 의견 충분히 반영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허버트 스펜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의 위대한 목표는 알미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해야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 내용을 자기주도 학습을 알고는 있지만 네. 이걸 그냥 알고 계시지 말고 우리 자녀에게 한번 행동을 하시고 한번 보여주시는 게 정말 훌륭한 교육이 아닌가. 어디서 이렇게 딱 알맞는 걸 딱 쏙쏙 뽑아올까? 괜찮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자, 오늘 두 분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 우리 아이에게 한번 귀를 기울여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네. 가져봅니다. 저 내용 맞다 생각하셨으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진짜 실천으로 옮기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의 나의 도전!